어찌됐건 저찌됐건 중종이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중종반정이란 사건이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중종 시기에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네요. 자, 그 결과 기묘년에 기묘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중종 시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종은 방금 언급했던 대로 중종반정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왕이 됐던 인물이고요. 그에 걸맞게 공신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공신은 곧 무슨 파? 훈구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훈구파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특히 중종은 당시 중종반정이 일어나던 직전까지도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오죽했으면 이 중종반정이 일어나는 날 공신들이 말을 끌고 중종을 지키려고 중종의 집으로 우두두두 달려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중종이 집 안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 막 말이 휘잉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중종이 이걸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드디어 연산군 형님께서 나를 죽이러 오셨구나. 내가 위협이 되는 왕족이라 날 살해하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들보에 목매달고 죽으려고 목매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대. 근데 이때 와이프가 이걸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는 대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보니까 이 군대가 대군을 죽이러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가지고 와이프가 뜯어말려서 그래 하면서 살았는데 그 다음날 왕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중종은 이 중종반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작업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 훈구파 세력이 아니었다면 중종은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거라는 거지. 그만큼 훈구파의 세력은 커지고 중종의 훈구파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중종도 어느덧 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경험치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왕권과 신권 중 신권의 힘이 너무 세구나. 훈구파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훈구파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훈구파를 견제하는 방법. 아버지인 성종이 좋은 방식을 이미 알려주셨죠. 바로 무슨 파를 등용하면 된다는 거? 살인파. 그래서 중종은 살인파 인물로서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성균관에 아주 고고하고 학 같은 선비가 하나 있어. 당시 훈구파 세력이 어마무시하던 시기에도 훈구파를 공격하는 상소를 학생 신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조광조라고 해요.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죠. 그래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학생 신분 때부터 훈구파를 공격하고 견제하고 비판할 줄 아는 이 능력자라는 걸 알게 된 중종은 조광조를 일찌감치 등용을 하게 되고요. 이걸 시작으로 살인파 인물들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살인파 세력이 훈구파를 누르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조광조의 개혁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이 개혁을 통해서 훈구파를 막아내려고 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건 훈구파는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럼 대체 조광조가 어떤 장치를 만들었기에 이렇게 훈구파가 반발을 하느냐 좀 살펴보면요. 학습지 조금만 내리시면 조광조의 개혁정치라고 해서 적혀져 있을 거고요. 교과서에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내용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광조의 개혁정치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살인파에 맞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유교의 일환으로서 백성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항상 왕이 바른 길을 걷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왕도 정치고요. 이걸 위해서 신권과 왕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하들이 왕을 잘 보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광조 생각에는 이렇게 왕도 정치를 걸으려면 왕은 능력만으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핏줄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당장 직전만 해도 연산군 같은 이상한 임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지나치게 강해지기보다는 왕이 똑똑한 신하를 선발하면 그 신하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왕을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 정도전이 그랬듯이 재상 중심, 신하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재상, 신하가 국왕을 설득하고 보필하고 국왕을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 중종 시기에 이 역할은 누가 맡아야 되느냐? 바로 조광조가 맡는 것이죠. 그래서 조광조는 경영 같은 걸 이용해서 끊임없이 중종을 설득하고 보필하고 교육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개혁으로 중종을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성리학과 관련된 많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교 국가에 어울리지 않아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아직 조선에 있었다는 거야. 소격서라고 한대요. 소격서. 조금 옛날 드라마긴 한데 옛날에 김수현 씨가 주인공이었던 해를 품은 달이라고 혹시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에서 주를 이뤘던 게 이 소격서라는 기관이거든요. 조선 국왕들이 막 저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의존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국날에 부적을 쓴다든가 아들 낳는 부적, 혹은 비가 안 온다, 기후제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 도교라든가 무교라든가 등등의 좀 기타 잡교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기관이 소격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기능을 맡았는데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좋거든요. 백성들은 아직 성리학이 뭔지를 잘 몰라. 그 상황에서 당장 비가 안 내리니까 하소연한단 말이야. 임금님, 임금님. 그럴 때 이 소격서를 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지.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단다. 그럼 민심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기관이긴 한데 조광조가 봤을 때 이건 비합리적이고 유교적이지 않은 기관이야. 그래서 폐지를 외치는 거고요. 또한 왕도 정치, 왕이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왕에게 쓴소리, 옳은 소리, 잔소리를 해주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 기관이 언론기관 3사라는 거고요. 바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의 역할인데요. 요걸 조광조는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 3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기구들의 일할 똑똑한 인재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광조 생각에는 훈구파와 살인파 중 어느 쪽이 좀 더 똑똑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살인파겠죠. 그래서 조광조는 어떻게든 살인파의 수를 늘리고자 애를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살인파가 관리가 될 거예요. 조선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많이 뽑는다고 했죠? 과거제.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서 살인파들이 등용이 돼야 되는데, 물론 살인파들이 똑똑하니까 과거 합격률이 높기는 하지만, 당시 과거제가 여러분 3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인데, 최종 합격자 수가 일반적인 시험에서 3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치면 수능을 치는데, 수능으로 뽑는 대학생 수가 33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적잖아. 조광조가 생각했을 땐 이래 가지고 언제 살인파로 조정을 채울 수 있으며 또한 과거제 출제는 현재 관리들이 왕과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관리는 살인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힘이 누가 더 세요? 훈구파가 세거든요. 결국 이 과거제에서 문제를 주도했던 건 훈구파란 말이야. 그럼 그만큼 살인파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광조는 과거제 이외에 뭔가 관리를 뽑을 만한 방법이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명한 인재를 뽑는 과거라고 해서 현량과라는 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량과는 과거 시험이 아닌 추천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광조가 추천을 하는 거지. 당연히 무슨 파를? 살인파를. 그래서 과거제뿐만 아니라 과거제 실시하는 거예요. 폐지한 거 아니야. 과거제를 실시하지만 임금님 조선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서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인재를 많이 뽑을 수 있게 현량과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잠시나마 시행되긴 합니다. 나중에 사라지긴 하지만 그러면서 조선에 걸맞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살인파가 일하는 삼사와 살인파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현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광조의 살인파 힘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조광조는 가장 원하던 미션을 하나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별표예요. 공훈 삭제라고 합니다. 공훈 삭제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인데요. 공훈, 이 공훈이 공신 명단을 의미해요. 중종 시기에는 공신 명단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앞에서 배웠던 무슨 사건 때문에? 중종반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반정으로 중종을 왕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김계동, 2등 공신 홍길동, 3등 공신 뭐 김아무개 이러면서 이제 명단이 작성이 되거든요. 1등, 2등, 3등. 근데 조광조가 보니까 이 명단이 나쁜 건 아니야. 이 명단 자체는 그럴 수 있어. 왕을 만들어드렸잖아. 연산군이라는 폭군을 몰아내고 중종이라는 현명한 임금을 모셨으니까 이 사람들 공신 맞는데 간혹 공신 중에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은 진짜 공이 없는데도 공신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즉 조광조가 보기에는 이 공신 명단이 진짜 공신 명단이 아닌 위조된 공신 명단이다 해서 흔히 바꿔 말해 위훈 가짜 공신 명단이라는 거지. 요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실은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영화 장면 하나 넣었었는데, 우리 전에 봤던 영화 장면에 보면 마지막에 난이 일어날 때 나쁜 놈 하나 있거든요? 물러서지 마라! 이것만 뚫리면 우리의 승리다! 내금이자! 황부사원은 증언을 와주시기를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전하의 명은 아직이요. 홀 어디에도 전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월분이 열렸다! 진격하라! 대박! 왜 이제 오십니까? 이 노신 조선을 지키겠다는 국의 심령으로 쏘았습니다. 절간에 여우 한 마리가 들락거렸다고요? 그놈 손을 잡았다는 게 어디 천신의 명분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리고 늦게 가다가 이랬지만 공신 차리는 거 부탁하오만. 돌려! 실제로 그런 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어쩔 수 없어. 그때도 끼리끼리 결혼한다거나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연상군이 좋아서 어울렸을까? 나는 친구니까 알거든. 이러면서 야, 야, 너 지금 나랑 같이 빨리 조인해. 나랑 같이 공 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3등 공신 이런 식으로 끼워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공을 세운 건 김아무개 하나인데 김아무개의 친구란 이유로 3등 공신에 홍길동하고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지. 혹은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등 공신 김아무개의 사촌 동생이야. 그래서 2등 공신에 또 김땡땡하고 이름이 실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짜 공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공신들이 여기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조광조는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가짜 공신은 없애시다라고 하는 공은 삭제, 다른 말로는 위훈 삭제라는 걸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근데 중종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부담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그냥 아무 가짜나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중종 본인의 왕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에 있는 애들의 친구 내지 친척이거든, 가족이거든. 가까운 사이야. 즉, 얘네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건 얘네 1등 공신들이 또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거든? 가짜 사기꾼들을 데리고 왔잖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종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애들한테 처벌을 한다거나 최소한 쓴소리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종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명분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치 가짜를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공훈 삭제는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공훈 삭제가 가장 핵심이 되어서
훈구파는 이러한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크게 반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대로 있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면서 조광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아무리 훈구파가 조광조를 공격을 해도 중종이 꼼짝도 안 해요. 왜? 우리 광조는 좋은 친구야 하면서 훈구파를 오히려 억눌렀었거든? 근데 이 공문 삭제를 비롯해서 중종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광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연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조광조가 공문 삭제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선비거든요. 그래서 중종을 가르칠 때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중종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좀 실수를 한 거야. 어버버버 하면서. 오늘은 광조 내가 몸이 좋지 않네. 좀 쉬었다가 내일 연달아서 합시다. 중종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광조가 무슨 소리십니까? 이 지금 구절 하나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시는 분이 이건 아닙니다. 전하, 이 구절을 다 뗄 때까지 저와 함께 날방 까는 겁니다. 이러면서 밥도 안 먹이고 밤새도록 대학을 같이 읽는 거야. 중종이 광조, 나 이제 충분히 외운 것 같소. 이제 좀 쉽시다. 나 배고파. 이러는데도 전하, 글로만 읽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 안에 있는 참뜻을 깨우치오소서. 이거 깨우치실 때까진 저도 함께 굶겠사옵니다. 뭐 이러면서 같이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중종이 힘들다는 거지. 그때 마침 이 조광조를 노리는 기묘한 사건이 터졌다는 거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조광조가 큰 화를 입게 되는데요. 이 사건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우리 얼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얼굴 보면서 만나요. 안녕.